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을 키우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부모의 정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엄마가 되다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자신도 별로 없었지만 막상 아이를 만나고 나니 그런 생각들은 전부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부모로서의 깊은 책임감과 함께 없던 모성애가 샘솟는 듯 했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용기와 지혜가 샘솟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막 초보 엄마가 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의 어머니인 저희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별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아니, 시어머니가 저를 일방적으로 싫어하셨죠. 이 얘기를 하려면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꽤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려서부터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던 사이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어린 시절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이였습니다. 각자 보육원에 들어오게 된 사정은 달랐지만 결국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비슷한 신세였죠. 저는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셨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만나 결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하셔야 했고 그래서 저희는 남의 집 새빵살이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어린 저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도 저한테 쓰는 건 아까워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철들기 전 어렸던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인식하지 못하고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은 궁색한 집안 형편을 조금이라도 펴보고자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진 게 몸뿐이라 몸 쓰는 힘든 일을 하시던 부모님이 늘 안쓰럽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중고 트럭을 하나 구매하셨고 두 분이서 이삿짐 센터를 시작하셨어요. 트럭을 마련하느라 여윳돈을 전부 써버렸지만 두 분은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삿짐 일을 시작하신 뒤로 두 분은 제 얼굴도 보지 못하실 정도로 바빠지셨어요. 부부 둘이서 일을 꼼꼼하게 한다는 소문에 거의 매일같이 주말도 없이 일을 다니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혼자 밥을 챙겨야 하는 날이 늘어나 아쉬웠지만 돈벌이가 된다며 좋아하시는 부모님 모습에 차마 불평하지 못했었네요.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저도 기뻤거든요. 진선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진선이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 아빠 돈 많이 벌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알겠지? 이사 가면 엄마 아빠가 진선이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진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정말? 정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그럼 침대는? 나 침대 사줘.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침대에서 자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그래, 침대도 사줄게. 아니지, 침대만 사주겠어? 책상도 새로 사고 새 옷도 사고 그러자. 우리 진선이 그동안 고생한 만큼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바빠도 조금만 이해해줘. 부모님은 바빠서 저를 신경 쓰지 못하신 게 미안하셨는지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거기 가면 제 방도 만들어주고 뭐든 해주시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두 분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네요. 제 철없는 바람 때문에 무리를 하셨던 건지 어느 날 사고가 나고 말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소원 같은 건 말하지 말 것을. 부모님은 괜히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다니시다가 그만 길에서 교통사고를 내시게 됐고 그날 한날 한시에 두 분이 같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맡아줄 어른 하나 없는 신세로 보육원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부모 팔자를 따라가는 건지 고아였던 부모님을 따라 저도 결국 고아가 되고 말았네요. 곧 중학생이 되는 제가 교복 입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기대하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저는 결국 부모님께 교복 입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 없었고 부모님 없이 홀로 중학생이 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된 저는 부모님을 가슴에 묻어야 했지만 그 아픔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큰 충격에 한동안 말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 생활에 영 적응하지 못하던 저는 그곳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챙겨야 할 아이들이 워낙 많아 제게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저는 아이들과도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도 늘 혼자 다니며 외톨이 신세였는데 학교에 가보니 거기서도 저를 반기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이미 학기 초부터 제가 보육원에서 지내는 고아라는 것이 알려진 탓이었죠.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차별과 무시를 견뎌야 했고 갈수록 마음의 문을 닫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제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줬던 것이 다름 아닌 지금의 제 남편인 형욱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년 먼저 보육원에 들어왔던 형욱이는 또래인 제가 안쓰러웠던 건지 늘 저를 챙겨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외톨이를 자처했고 그래서 형욱이의 그런 호의도 번번이 무시하곤 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는 제가 그 애들과 다른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애들은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들어왔으니 나는 다르다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런 생각도 고아가 된 지 몇 년 차부터 싹 없어졌지만 그때는 제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다들 그런 저를 고깝게 보며 멀리했는데 형욱이 혼자만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죠. 자기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챙겨줄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형욱이는 늘 저를 챙겨주고 보살펴주곤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던 저도 서서히 형욱이에게 마음을 열어갔고 결국 저희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모난 행동을 하는 저를 형욱이만 이해해줬고 저를 보듬어준 형욱이 덕분에 저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형욱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제 무시에 기분 나빠하고 떠났으면 저는 그 뒤로 완전히 혼자가 되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상처는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보육원에 지내는 아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형욱이에게도 사연이 있었죠. 근데 사실 나 고아 아니다? 우리 엄만 살아 계셔. 어?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만 어디 가셨는데? 우리 엄만 돈 벌러 갔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를 기를 실 사정이 안 되셨거든. 그래서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나 데리러 온다고 그러셨어. 몇 년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곧 오시겠지? 알고 보니 형욱이는 어머님이 살아 계셨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보육원에 맡겨진 거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형욱이를 어머니가 혼자 기르셨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러다 자식을 도저히 기를 형편이 안 되셨는지 형욱이를 직접 이곳에 맡겨두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꼭 형욱이를 다시 데려온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형욱이가 그곳에 지내는 몇 년 동안 형욱이 어머니께서는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욱이는 그런 엄마를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말에 저는 형욱이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욱이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건지, 그동안 전화나 편지 한 통 없는 형욱이 어머니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매년 자기 생일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형욱이를 볼 때마다 더 그랬어요. 올해는 엄마가 오실까? 내 생일엔 꼭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바쁘신가 봐. 아니면 너무 멀리 계시거나. 그래도 올해는 전화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어른들은 늘 바쁘시잖아.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이제는 내가 있잖아. 너희 어머니 안 오셔도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자. 매번 어머니를 기다리다 실망하는 형욱이를 보며 저는 차라리 제 신세가 나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기에는 형욱이도 고아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신세였으니까요. 그런 형욱이와 제 처지를 잠시나마 비교하고 부러워했던 저는 형욱이에게 미안했고, 자기도 아픈 사연이 있으면서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후로는 저도 형욱이에게 그만큼 잘해주려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힘이 되어줬고, 보육원을 퇴소해서도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나이가 되어 보육원을 나가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저희는 서로가 있기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퇴소 후에도 서로 가까이 지내며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매년 챙겨줄 사람 없는 서로의 생일과 기념일을 함께 보내며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의미가 됐어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던 저희는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며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미 가족보다 깊은 정을 나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기에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지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저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려면 전셋집이라도 얻어야 할 텐데 당시 저희 형편으로는 그러기 어려웠거든요. 남들은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도 산다 그러지만 저희는 누구 하나 손 벌릴 사람이 없으니 저희 힘으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진득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언젠가 함께할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30이 코앞에 닥쳐서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이미 10년이 넘은 세월을 알고 지낸 탓에 하루빨리 함께하고 싶었던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적금 부은 돈으로 아담하지만 깔끔한 전셋집을 구하고 그곳에 저희의 추억을 장식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랫동안 꿈꾸기만 했던 행복이 정말 현실이 되니 저는 심장이 벅찰 만큼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남편과 아이까지 낳으며 저희들만의 가정을 꾸려 더 큰 행복을 기대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저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형우가,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니? 형우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 잊지 않았지? 그건 바로 지난 10수년간 자식에게 연락 한 번 없으셨던 남편의 어머니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보육원에 아들을 맡기고 간 뒤 금방 찾으러 오겠다는 말과 달리 안부 연락 한 번 없으셨던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어머니를 내내 그리워하다가 기대를 접은 지 이미 오래였는데
어쩌다 이제서야 나타나신 건지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형우가 엄마 기억 안 나니? 이제는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하긴 내가 누굴 탓하겠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식 나 몰라라 한 내 죄지. 벌써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구나.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데려올 형편이 안 됐어. 그나마 나 혼자 겨우 입에 불칠하며 살았는데 그 사이 세월이 기다려주진 않더구나. 내가 고생하는 사이 네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줄이야. 이제 내가 아니라 네가 나를 걱정해야 할 나이 아니니? 아휴, 세월이 야속해. 우선 진정하세요, 엄마. 여긴 제 와이프예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내 며느리니? 아휴,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아마 살아있으면서도 자식 결혼식에 못 간 어미는 나뿐일 거야. 사실 저는 엄마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저를 아주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부를 생각도 못했던 건데 설마 엄마가 저를 먼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래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잘 된 거 아니니?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엄마가 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저는 계속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연락 한 번도 없으시고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지. 내가 너를 데려다 키울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딸린 자식을 어찌 챙기니? 그런 것도 다 먹고 살만해야 하는 거지. 그래도 나도 이 엄마도 너 생각 많이 했어. 잘 크곤 있는지 잘 자랐을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러니 우리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응? 저희 결혼 소식에 자식을 찾으셨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작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 뭐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닌 것 같고 10여 년 만에 찾아오신 걸 보면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으셨을 텐데 싶었던 저는 아이 어릴 적에는 혼자 살기 급급했던 시모가 자식이 다 자라고 나니 이제서야 무책임하게 자식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야 찾아와 아들과 잘 지내보겠다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고 남편도 저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미워할 만큼 그리움도 컸던 건지 다시 만난 어머니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의 원망을 하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하더니 그 후로 매일같이 연락 오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하지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도 고생이 많으셨나 봐. 지금이야 겨우 자리 잡고 식당하고 계시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편이 어려우셨던 모양이더라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당해서 빚까지 지시고 엄마가 고생하셨다는 얘기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나 이제라도 엄마 용서해 드리려고. 당신도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1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앞으로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고 제게도 시어머니로 모셔달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남편을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천륜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라는 건 저도 바라는 일이었어요. 거기다 저 역시 지난 10여 년간 남편이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어머니를 만난 남편의 재회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다 자란 자식 덕보려고 찾아오셨나 싶었지만 남편에게 상처 줄 수 없었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게는 갑자기 없던 시어머니가 생겼고 단촐했던 저희 두 식구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저희 부부 둘이서만 지내던 기념일과 둘이서만 보내던 휴일이 어느새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이왕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 여기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생각도 했어요. 너도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설마 귀한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겠니? 나는 그냥 부모 없이 자란 너희들이 안쓰러울 뿐이야. 앞으로 내가 어른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다정하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마음을 열어갔고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제게 살갑게 대해주셨고요.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라. 네가 잘 먹어야 우리 형욱이도 걱정이 없지. 안 그러니? 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아들 앞에서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기도 잠시. 언젠가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반찬도 올려주시고 다정하시던 시어머니가 저와 단둘이 계실 때마다 말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너도 우리 형욱이랑 같은 보육원에서 지냈다 그랬지? 그럼 그때부터 가까이 지낸 거니? 예, 저희가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 그때부터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육원 퇴소해서도 계속 알고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형욱이가 너를 유난히 챙기는 것 같던데. 그럼 넌 그때부터 우리 형욱이 부려먹고 그런 거냐? 너 부모 잃고 외로운 자리를 형욱이가 챙겨준 거냐는 말이야. 예? 아니요, 저희 서로 잘 챙겨요. 예전부터 저희가 서로 위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이 제대로 코끼인 거네. 네가 제대로 침발라놔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했겠어. 남편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이 많이 되었겠다며 제게 아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어머님께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왠지 불만스러운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탓하시는 듯한 말씀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처음엔 그저 제가 오해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자 혼자 몸으로 여태 어렵게 사셨으니 그만큼 성격도 괄괄하고 언행이 부드럽지 못하셔서 오해를 사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꼭 남편이 없을 때만 제게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일찍이 부모 잃었다고 하니 살림 같은 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겠구나. 그래서 뭐 밥은 좀 할 줄 아니? 돈도 없는 애들이 다 사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냥 기본적인 건 좀 해요.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배운 것도 꽤 있고 저희가 자취를 오래 해서 남편이나 저나 웬만한 요리는 다 하거든요. 뭐? 우리 형욱이도 요리를 한단 말이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디 남편을 부려먹어? 예?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한다는 거죠, 어머님. 그래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어떻게 그걸 남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 너 설마 우리 아들이 어미 없이 자란다고 무시하는 거냐?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점점 오해가 쌓여갔지만 저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말았어요. 결혼 3년 차에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와 준 저희는 기쁜 그 소식을 곧장 시어머니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엄마, 진선이 임신했대요. 이제 제가 아빠가 된대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아니, 어떻게 이런 경사가 있어? 아유, 그래, 고생했다, 애미야. 그럼 앞으로 몸 조심해야지.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렴. 너 챙기고 산후조리까지 전부 해주마. 임신 소식을 축하해 주시며 챙겨주신다던 시어머니가 며칠 뒤 제게 따로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니들 형편에 임신이 웬 말이야? 당장 니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애까지 낳으려는 건 욕심 아니냐? 애 낳아 기르려면 그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니들이 지금 어른 모시기도 힘든 상황에 애를 낳겠다니? 니들은 나이 들어 힘든 내 생각은 하지도 않지? 그리고 고아들 주제 무슨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니들이나 태어날 애한테나 못할 짓이지.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얼른 병원 가서 애 치워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와 남편은 오래전부터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미처 다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자식을 낳아 그 아이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계속 아이를 기다려왔고 이제서야 아이가 찾아와 줬는데 그런 와중에 아이를 지우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시모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설마 했지만 저한테만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내내 얌전하던 제가 화를 내니 시모도 놀랐던 건지 더 이상 별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다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전했고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묻게 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또 얼굴을 바꿔 눈물바람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지. 나는 그저 니들 형편이 걱정되어 했던 말인데 내 말을 진선이가 오해한 모양이야. 하긴 나도 내 새끼 지키지 못한 주제에 누가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진선아. 시모는 뻔뻔하게도 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남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한 것은 저희의 어려운 형편이 걱정되어 나중에 형편이 괜찮으면 낳는 게 낫지 않겠냐고 먼저 부모 대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하는 거였죠. 제가 들어도 그럴듯한 시모의 말에 눈물바람까지 하니 남편은 시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뜻 아니셨대. 아무래도 자기가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 노릇 못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셨나봐. 당신은 많이 속상했겠지만 엄마가 저렇게 미안해 하시니까 조금 이해해드리면 안 될까? 뱃속의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한 시모를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기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남편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형편 때문에 아들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시모의 변명을 믿진 않았지만 제가 그 말을 부정하면 남편이 정말 버려진 게 되어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 싶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 주기 싫었던 저는 겉으로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한 탓에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저울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당시 남편은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힘든 야간 일을 시작했고 가뜩이나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다른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모와 거리를 두고 조심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하기라도 하려는 건지 남편이 없을 때마다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라느니 몸조리를 해주겠다느니 해놓고는 남편 없는 틈을 타 저를 부려먹으려 안달이었죠. 너 요즘 팔자 아주 좋겠다. 좋은 남편 만난 덕분에 임신했다고 일도 관두고. 백수 신세 즐겁니? 아이 생각해서 잠깐 쉬는 것뿐이에요. 출산하고 나면 금방 다시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일한다고 애가 어떻게 된다냐?
그 정도로 잘못될 애였으면 진작 잘못됐겠지. 저녁에 형욱이 일 가지? 그럼 너는 형욱이 출근시키고 가게로 나와라. 나와서 가게 일 좀 도와. 어차피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하니? 가만히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나와서 살살 걷고 일손 좀 도와라. 애초에 니들 형편에 놀고 먹는 게 가당키나 하니? 임신 6개월 차에 점점 배가 불러가며 저는 일을 쉬게 됐습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유난히 힘들기도 하고 아이를 기다린 남편이 아이와 제가 걱정된다며 일을 그만두라 했거든요. 책임감 강한 남편이 임신한 저를 쉬게 하고 자기가 더 고생을 할 생각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남편 고집에 일을 그만두게 됐고 몇 달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놀고 먹기만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집 사정을 생각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집에 있는 꼴을 보지 못하겠는지 출산이 몇 달 안 남은 저를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혼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너는 형욱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밤에 일하면 몸 다 상하는데 몇 푼 더 벌겠다고 나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안 불쌍하냐고? 겨우 임신했다는 유세로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거 봐라. 그렇다고 네가 친정에 돈이 있기라니? 아니, 친정도 없지. 그러니까 양심 있으면 시댁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지가 먼저 와서 도울 생각 좀 하지. 너는 그래서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알아? 남편 혼자 고생하는 게 불쌍하지 않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결국 식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도 시모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식당 일을 시키곤 했어요. 그냥 있기만 해도 힘든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애초에 만삭에 배가 부를 만큼 불러 혼자 신발끈 묶기도 어려웠던 제가 식당 일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고 저는 결국 들고 가던 음식을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시모는 제가 음식을 쏟은 것을 알고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제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며 악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뭐 하는 짓이야? 이 아까운 걸 쏟아 쏟기는?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앞이 잘 안 보여서요. 임신은 너만 하냐? 남들은 임신해도 다들 잘만 일하고 사는데 너는 뭔데 혼자 유별을 다 떨어? 당장 애가 나올 것 같냐? 그것도 아니면서 왜 이딴 실수를 하냔 말이야? 하여간에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어. 고 알아서 못 배워 먹은 거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시엠이 하는 말에 토나 달고 불평이나 하더니 겨우 서빙하는 것도 못해서 이 야단이야? 이년아, 넌 애 낳기만 해봐. 그땐 내가 아주 실컷 부려먹어 줄 테니. 만삭인 제 등짝을 후려갈기며 악담을 하는 시모의 만행에 저는 서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좋은 며느리 노릇 한번 해보려고 힘든 몸 이끌고 식당 일까지 돕는데 이 몸으로 음식 쏟은 게 그렇게 잘못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럼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길 바랬던 건지. 애만 낳으면 각오하라며 협박을 하는 시모의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하고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는데 왜 또 부모 없는 제 속을 후벼 파시는지 정말 시모에게 있던 정 없던 정도 다 떨어질 판이었어요. 그러자 제가 안쓰러웠던지 옆에 계시던 손님이 저 대신 시모에게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세대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았고? 예, 다치진 않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많이 놀라셨죠? 우리가 놀란 게 대순가. 임산부가 중요하지. 근데 그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 얘기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며느리인 것 같은데 가족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됩니까? 거기다 홀몸도 아니고 만삭 며느리를 갖다가 그렇게 구박을 하냐고요. 애초에 임신한 며느리를 왜 일을 시키세요?
일손이 부족하면 사람을 쓰시던가. 왜 혼자서도 힘든 며느리를 괴롭히냔 말이에요. 댁도 자식 둔 입장이면서 며느린 자식도 아닙니까? 뭐요? 당신은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아니, 남인 내가 보기에도 새댁이 안쓰러워서 그렇지. 가뜩이나 힘든 몸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라고 하니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 새댁 부모님이 이러는 걸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네가 2년 애미라도 되냐고. 식구도 아니면서 왜 괜한 참견이야? 내 며느리 내가 잡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한다고. 얘는 어차피 고아라 걱정할 친정도 없고 내 며느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댁도 남일에 신경 쓸 시간에 자기 식구들이나 챙겨. 괜한 오지랖 부리다 봉변 당하지 말고. 아니, 이 사람 정말 안 될 사람이네. 지금 손님한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가족이라야 간섭한답니까? 당신 이거 학대야. 학대.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뱃속에 손주 걱정은 되지도 않아요? 내가 오죽하면 이럴까? 누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반성을 좀 하라고요. 뭐?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감히 충고를 한다 만다야? 손님? 손님이면 다 한 줄 아나. 야, 나가 이년아. 난 너 같은 것한테 장사 안 할라니까 나가라고! 어머니 뻘 되시는 손님 한 분이 제 편을 들자 시몬은 그 손님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쌍욕을 들은 손님은 손님대로 화가 나셨고 결국 시시비비가 커지며 두 분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게 됐어요. 그 바람에 결국 경찰까지 들이닥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됐죠. 아이,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전현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러게 봉변당하기 싫으면 지 갈 길 가던가 왜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사단을 만들어? 이 여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그렇게 심보 못되게 먹었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으니까. 아이, 제발 그만들 하세요. 아이,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셔야 끝내시겠어요. 경찰들이 두 사람을 겨우 떼어 놓아서야 실랑이가 끝났고 경찰들은 서로 원만한 합의를 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도와주셨던 그 손님이 깜짝 놀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 나 몰라? 뭐? 언제 봤다고 헛소리야? 난 당신 몰라. 아닌데, 분명 낯이 익은데. 그래, 곽순영이. 당신 곽순영 아니야? 그 손님 입에서 시모의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기에 그 손님이 시모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곽순영이 누군데?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곽순영이 맞구만. 내가 설마 내 돈 떼먹은 년을 기억 못하겠어? 남의 돈 빼돌리고 어디 가서 처박혀 있었나 했더니 이런 데 숨어 있었구만.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곽순영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그래? 그럼 새댁한테 물어보자. 새댁,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곽순영 아니에요? 곽순영 맞아요. 저희 어머님 이름 곽순영이에요. 어머님 이름 맞으신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뭐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이게 어디 시애미를 팔아먹으려고? 그 손님이 시어머니 이름을 묻기에 저는 아는 대로 대답해 드렸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손님께 거짓말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까지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동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자 시몬은 제가 자기를 팔아먹는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것들이 나 엿먹이려고 환장을 했나? 나 곽순영 아니라니까. 아니 이것들아, 내 가게에서 나가. 남의 업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경찰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들 좀 내쫓아 주세요. 여기 내가 장사하는 내 가게니까 영업방해로 고발해버려 주시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네. 지금 잡혀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더러 잡아가란 말아야? 여기요. 잡아가려면 여기 이 여자 잡아가세요. 이 여자야말로 감옥 가야 할 사람인데 아마 이 여자 지명수배 중일 거예요. 한번 신원조회인가 뭔가 그거 해보세요. 이 여자가 등쳐먹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사기꾼 주제 누가 누굴 욕해? 나야말로 오늘 너 감옥에 보낼 거니까 장사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감옥살이나 걱정해. 손님은 놀랍게도 저희 시모를 사기꾼이라 말했습니다. 시모가 여러 사람의 돈을 뜯어먹고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되려 시모를 고발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며 당황해했고 그 모습에 저는 그 손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지명수배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했더니 남의 돈으로 이렇게 가게까지 차리고 있었네. 얼른 당장 신원조회 해보라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은 무슨 신분증? 나 그런 거 없어. 아니, 지금 남의 영업장에 영업방해하는 사람을 쫓아내야지 왜 가게 주인이 날 가지고 그래? 난 아무 죄 없다니까. 얼른 저것들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신분증 먼저 주시라고요. 저희도 일단 제보를 받았으니 확인을 해봐야 해서요. 아무 죄 없으시면 문제 없으신 거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확인을 받아? 자꾸 이러시면 경찰서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 가서 지문 하나 따면 신분증 없어도 신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손님의 말에 경찰들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지 시모의 신분증을 요청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신분증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하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모의 어마어마한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손님이 말한 대로 시모가 정말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는 심지어 전과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무 잘못 없다 그러시더니 거짓말하셨네. 절도에 사기에 횡령에 아주 골고루 하셨네요. 이미 한번 감옥까지 다녀오셨으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사셔야지. 왜 어쩌자고 또 일을 벌이셨어요? 이렇게 죄 지어놓고 도망다니면 다 될 거라 생각하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자수를 하시지. 전과까지 있는데 도망다니다 잡히셨으니 이번엔 오래 살다 나오시겠네요. 아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난 사기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난 다 갚으려고 그랬다고. 웃기고 있네. 갚으려고 하긴 뭘 갚으려고 해. 10원 하나 갚은 적 없으면서.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언제 빌려줬어? 투자금이라고 받아갔던 거 아니야? 민현이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닌 거 증거들이 뻔히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하여간 이번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내 전화 받고 너한테 당한 사람들 다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혼쭐 날 줄 알아. 그렇게 시모는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됐고 그 소식에 일하던 남편까지 경찰서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자기 아들 앞에서 억울하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형우가 엄마 좀 도와다오.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니? 다 오해인 건데 이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형욱이 너는 엄마 믿지? 엄마, 다른 건 됐고 하나만 말해봐요. 엄마가 정말 진선이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그건 별것도 아니야. 진선이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까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힘든 일 시킨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태 나 몰래 내 와이프 데려다가 일 시켰다는 거네?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를? 나한텐 매번 며느리를 자식처럼 아낀다느니 미안하다느니 챙겨주는 척하고서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괴롭혔구나. 괴롭히다니? 너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쟤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얼마나 뭘 챙겼는데요? 애초에 엄마가 우릴 신경 쓰기나 했어요? 엄마 나 찾아온 뒤로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나 했지. 아이 생긴 뒤로는 받던 용돈 끊길까봐 매일 전전긍긍해 했고. 그건 엄마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럼 자식이 있는데 내가 자식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니? 너는 하나뿐인 애미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배 아파 낳았는데 너는 낳은 정도 모르는 놈이냐?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걱정을 했어. 당신이 정말 나를 걱정했으면 10수년간 한 번쯤은 연락을 했겠지. 그래도 한때는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부모정이 고파서 실수를 했네요. 당신한테 당하는 건 나 하나로 족한 걸 괜히 미련한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식만 고생을 한 거야. 형우가 아니야. 다 오해라니까 그래? 너 정말 엄마 못 믿는 거니? 믿을 만한 사람을 믿지. 아무래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가 지 손으로 버린 자식을 그냥 찾아올 리가 없는데 결국 이러려고 뒤늦게 나를 찾아왔구나. 10여 년을 모른 척하고 내 걱정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늙어서 도망다니는 신세에 지겨우니까 이젠 키우지도 않은 자식한테 뒷바라지 받고 싶어서 날 찾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빨대 꼽는 걸로 모자라서 임신한 며느리까지 부려먹어?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아니! 사람 구실 못하는 쓰레기일 뿐이야! 결국 시모가 그동안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무척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가더니 이제 와서 가족을 괴롭히려는 시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남편이 이제라도 시모의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다시 상처받는 남편이 애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더 미안해 하더라고요. 진선아,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빗줄이 대체 뭐라고 바보같이 저런 여자를 믿었는지 모르겠어. 괜히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하고 정말 미안해. 나는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상처받아서 어떡해. 결국 이렇게 될 줄 미리 예상했어야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시모가 변했길 바랬던 저희의 잘못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대단한 건 없다고 하지만 부모 노릇 못하는 이기적인 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됐네요. 그렇게 또다시 상처받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가 있기에 이번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무사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조사를 마친 시모는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됐고 그 후로 저희는 시모와 연을 아주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보살핌 아래 안정적인 상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너무 예쁘지? 당신 쏙 빼닮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진선이 너를 닮은 것 같은데? 여보, 나는 우리 딸이 자라면서 어디서나 사랑받고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구김없이 밝은 아이로 키울 거야. 그래, 우리 꼭 그렇게 키우자.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것들, 부모님께 받고 싶었던 것, 듣고 싶었던 말, 우리는 딸한테 꼭 다 해주자. 그래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귀한 딸로 키우자. 그렇다고 응석바지 철부지로 키워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는 저희 딸이 누구보다 바르고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키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저희 딸은 반드시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에게 할머니는 더 이상 없겠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다른 식구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죠. 그럼
앞으로 더 행복해질 저희 가족의 행복을 같이 빌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